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외로움은 절대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의 적도 아니고 뭔가 되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성공하는 사람은 이 외로움이 항상 따라붙어 있을 겁니다. 외로움은 항상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외로우면 우울증에 걸리고 뭐 슬픔에 젖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외로움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가르쳐 줄까요? 사실 외로움은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정도 육체 노동을 하면서 정말 빡시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외로움이란 게 있을까요? 아니, 외로움이란 걸 생각할 시간이 아예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는 생각을 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유라, 아니, 외로움이란 그 감정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의 다른 말은 자유롭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유로움을 흔히 외로움이란 걸로 착각합니다. 외로움을 언제 느낍니까? 혼자 있을 때 느낍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만 있을 때, 그럴 때 외로움을 느끼죠. 그러면 나는 혼자 있는 거랑 같죠? 혼자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유롭다는 이야기고, 이 외로움은 내가 지금 아주 자유로운 상태랑 같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나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 근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직장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려면 그런 직장이 좋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아니,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나의 문제를 수정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까? 생각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하지 마라는 뭐 성공하는 영상 이러면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가 항상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거나 항상 친구들이 내 주변에 바글바글 거리는 상태가 되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 눈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내 눈은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향해 있고, 내 눈은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에게 향해 있습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라 그랬죠. 나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눈이 내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는 시간이 많아져야지 당연히 나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를 고치게 되면서 나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 탓을 하지 않고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는 더 성장하게 되는 나는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하고 내 시선이 계속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없고,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뭘 해야 되고 누군가와 뭘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왜 어떻게, 그리고 문제를 남을 보더라도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이 습관이 되면은 남을 보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외로움은 필수인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외로운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질 테니까요. 내가 주변 사람이 멀어지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 원한다면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비중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외로움은 절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외로운 시간이 있으면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는 아주 쉽게 하는 거지만 나는 아주 어렵게 하는 그것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내가 뚱뚱한 여잔데 항상 나는 날씬하고 이쁜 여자랑, 이쁜 친구랑 같이 다녀. 그 둘이 같이 헬스장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오는 건 뭐겠습니까? 남자들의 시선은 당연히 이쁜 여자한테 갈 것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시선은 당연히 안 좋은 시선일 겁니다. 친구와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될 거고, 나는 계속 더 절망감에 빠지겠죠. 내 혼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혼자 가면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이서 쳐다보든 말든 시선을 그냥 나에게 집중하고, 내 오늘의 모습과 내가 내일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 문제점을 고쳐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즐거울 수 있지만, 굳이 이쁘고 날씬한 애를 데려가서 나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 사람을 데려가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오늘보다 나아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만족감을 얻고 더 발전된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외로움은 자유로움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 어떤 찌질한 생각, 그런 걸 하더라도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뭐 그런다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긍정 긍정적인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란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의 생각을 또 긍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나를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외로운 시간이 많다는 거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면 자연히 외로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난 외모에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남에게 문제를 맞추면은, 문제를 남에게 찾으면은 그 뚱뚱한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을, 뚱뚱한 여자를 안 좋아하는 남자를 전부 다 정신개조를 할 겁니까?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의 눈치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떳떳하다면, 내가 떳떳하다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헬스장에 가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미 완성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헬스장을 가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거기 뭐하러 갑니까? 여자 꼬시러 갑니까? 헬스장에 가는 거는 나의 몸을 만들러 가는 거겠죠? 나의 몸을 만들러 가니까 당연히 갈 때는, 처음 갈 때는 몸이 뚱뚱하거나 삐쩍거렸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게 오히려 정상인 거죠. 그런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이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기차여행, 그게 네이버 카페였나? 기차여행 동아리라고 무슨 그런 카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대구에 사는 어떤 누나를 만났는데, 어, 얼굴도 조금 아주 못생긴 건 아니었는데 조금 못생긴 편에 속했고, 몸도 아주 뚱뚱한 건 아니지만 좀 많이 뚱뚱한 편이었죠. 많이 뚱뚱한 편이었고, 그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살이 죽어도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만 마시고도 살이 찌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아니고 음료수를 마시니까 살이 찌는 거겠죠. 그 누나 보고 자기가 뭐 무릎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당연히 몸이 뚱뚱하니까 무릎이 안 좋겠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러 못 하러 이제 운동을 하러 가지 않는 자신을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무릎이 안 좋으면 요가를 가라. 나에게 변명을 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에게 되물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 노력은 과연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이었나? 내가 저기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발 뒤꿈치도 안 들어보고 그냥 손만 뻗어서 저것이 닿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건지, 발 뒤꿈치는 들어보고 하는 건지, 점프는 해보고 하는 건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저 그것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했을 때 발전되어 변화했을 자기 모습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누나가 이제 요가 학원을 정말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살도 많이 뺐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성장하게 되면, 외로울 때 자신을 성장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외로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요.
외로움은 자유롭다는 말과 같고, 외로운 시간이 있어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문제를 나에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외로운 시간을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항상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남을 바라봐야 되고, 남에게 맞춰야 되고, 그런 사람은 문제도 남에게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남 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저 사람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제가 직장을 안 좋아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맞춰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 강제적으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있게 되고, 나를 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되면 내 나이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제일 비싼 거예요. 흘러가 버린 세월을 어떻게 돌릴 겁니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요즘 당근마켓에 주변 생활이라는 거기 이제 동네 생활인가? 주변 생활인가? 동네 생활이구나. 동네 생활에 거기에 보면 예, 동네에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 글을 올리고 뭐 공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한 딸을 둔 아버지가 이제 딸이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랑 사기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 좀 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이제 사기를 당해서 수천만 원 날리고 또 별풍선으로 수천만 원 날린다는 거예요. 와, 뉴스에 뭐 보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자꾸 외로움에 대해서 이 외로움이 생기고 외로움에 대해서 이 외로움이 뭔지 이걸 생각해 보지 않고 시선을 나에게 두지 않고 자꾸 남에게 두고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으려고 한다고. 자꾸 남에게서 뭘 하려고 한다고.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왜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냐고요. 이 외로움을 끝장내는 거는 내가 끝장내는 거지 남이 끝장내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외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자신에게서 찾고 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는지 왜라는 물음을 계속 던져보고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싶은지도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물어보고 내가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내가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야지 이렇게 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냥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있는 곳에 무작정 갑니다. 나의 상태는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갑니다.
그 가기 전에 리스크를 계산해 보십시오. 이 돈 많은 남자가 지금 나를 줄까? 그리고 만나준다면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서 만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뚱뚱하고 나는 돈이 없는데 이 돈 많은 남자가 나를 왜 만나주지?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또 너무 긍정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날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호구가 되기 쉽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내가 지금 뚱뚱하고 돈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대단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부자인 것도 아닌데 왜 만나줄까? 만약에 내가 우리 집 부모님이 대단한 부자라면 나는 뚱뚱하고 나는 못생겼는데 이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나를 왜 만나줄까? 우리 부모님이 돈 때문에 나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돈 때문에 나를 만나고 있다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받게 될 리스크는 무엇일까?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전혀 없죠. 근데 부모님 돈 많아. 근데 저 남자도 돈이 많은걸요? 나 부모님 돈 많아. 그러니까 저 남자는 날 떠날 수가 없어. 이 긍정적인 사람의 문제점이 호구가 되기가 정말 쉽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등쳐먹기 억수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기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또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온 맛있는 먹잇감이죠.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게 무엇 때문인지 자기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외롭다는 건 자유롭다는 이야기고, 자유롭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외로운 상태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외로우면 혼자 하는 여행도 할 수 있고 혼자 가는 배낭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나를 더 깊게 바라보세요. 혼자 있고 외로워야지 나를 바라보지.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저는 다 외로움을 거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 풍족함을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은 외로움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마주해야 될 대상이고 외로움과 자유로움은 한 끗 차이고 외로울 때만이 내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 외로움은 뭔가 나쁜 게 아니죠. 외로움은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외로움을 잘 활용한다면 나는 성장하고 나는 발전하게 되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나는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발전하는 게 없거나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당근마켓에 동네 생활에 올라온 글을 보다가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해주다가 뭐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좀 안 포함된 것들도 있고 거기만 적어놨던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우울한 것과 외롭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외로움과 슬픔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외롭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외로움은 극복해야 될 게 아니고 마주해야 될 대상이고,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지금 이게 원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들을 쭉 좀 정리를 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뭐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은 느껴집니다.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